서울 성수의 오래된 공장 건물 안 늦은 밤 공기는 기계의 열기와 사람의 숨으로 무거웠다. 형광등이 윙 하고 울리며 불안하게 깜빡였다. 이윤재는 책상 위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엔터를 눌렀다. 화면 속 수많은 숫자들이 흘러가더니 마침내 단 한 줄이 남았다. 성공. 그 순간 손바닥만 한 장치 위에서 초록 불빛이 켜졌다.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버텨온 밤들이 이 한 줄 안에 담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됐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라디오를 고쳐 동네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던 손끝이 늘 상처투성이던 그 남자. 그가 말했다. 윤재야, 너는 언젠가 내 손으로 불을 켤 거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귀에 들리는 듯 했다. 새벽 5시 반, 커피 향이 공장 안을 가득 채웠다. 성우가 들어왔다. 말이 적은 기술자였다. 말없이 장비를 만지고 볼트를 조였다. 곧 채윤이 들어왔다. 밤새 코드를 붙잡은 얼굴이 피곤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있었다. 대표님, 오늘은 꼭 보여줍시다. 라일라는 컴퓨터를 켜며 짧게 말했다. 데이터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마지막으로 도훈이 들어왔다. 테스트 케이스를 닦던 손을 털며 말했다. 이제 진짜 완성됐네요. 윤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굵은 글씨로 제목을 적었다. 내일 우리가 보여줄 것. 그는 네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성우, 채윤, 라일라, 도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공기 안에 약속이 생겼다. 그는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불을 켰어요. 내일은 세상이 그 불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작은 공장 안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공기가 돌았다. 오전 9시 공장 옆에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시연이 시작됐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윤재는 일부러 이런 환경을 택했다. 좋은 조건에서 잘 되는 건 의미가 없다. 진짜 강한 건 나쁜 환경에서도 버티는 거다. 기계를 켜자 초록 불빛이 반짝였다. 공사장 소리, 용접 불꽃, 철근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음 속에서도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값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라일라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온도도 안정적이에요. 성우가 덧붙였다. 윤재는 웃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기계야. 거친 세상에서도 버티는 놈.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건설사 담당자, 병원 관계자, 그리고 낯선 중년의 남자들. 윤재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만든 장비는 깨끗한 실험실에서만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서 사람 옆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불빛이 더욱 또렷이 빛났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긴 설명보다 더 많은 말을 대신했다. 점심 무렵 윤재는 컨테이너 뒤편으로 나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라디오를 고치는 젊은 남자, 그의 할아버지였다. 전기가 귀하던 시절 이웃들에게 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밤새 납땜을 하던 사람. 할아버지는 늘 말했다. 기술은 사람을 이어주는 거다. 윤재는 그 말을 되뇌며 사진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오늘 그 불을 이어갑니다. 사진 속 미소가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대기업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딱딱했다. 이 제품 이름에서 K를 빼는 게 좋겠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요. 윤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한국에서 태어난 기술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었고 한국 현장에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었다. 도은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저 사람들은 우리 고객 아니에요. 채윤도 웃으며 덧붙였다. 이니셜 하나에 흔들릴 제품이면 우리가 밤새 불 켜가며 만든 이유가 없죠. 윤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전부였다. 깃발은 내리지 않는다. 오후 늦게 병원 담당자가 돌아왔다.
그는 실제 현장 데이터를 가져왔다. 기계는 조용히 작동했다. 숫자가 흔들렸지만 결과는 안정적이었다. 이거 오류 없이 잡아내네요. 윤재는 대답했다. 우린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 곁에서 일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담당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진짜 사람을 생각한 기술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팀원들 얼굴에 피곤 대신 미소가 번졌다. 해질 무렵 비가 그치고 공장 마당의 무릉덩이에 네온 사인이 비쳤다. 팀원들은 컨테이너 문턱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도훈이 사진을 찍었다. 불빛 하나, 사람 5, 젖은 바닥. 그게 전부였다.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내일 우리는 세상에 말할 겁니다.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한국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난 기술이라고. 작은 공장 마당이 그 말 한마디로 따뜻해졌다. 초록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작지만 단단한 빛이었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윤재는 불을 절반만 켜두고 혼자 남았다. 노트북을 켜고 대표의 각서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썼다.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다. 보여주기 위한 말보다 사람의 안심을 먼저 생각하겠다.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우리의 경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어제의 우리다. 그는 마침표를 찍었다. 바로 그때 새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해외 경쟁사 내일 조기 시연. 귀사부스 방문 예정. 윤재는 웃었다. 좋다. 오너라. 작은 장치의 불빛이 다시 깜빡였다. 그 불빛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윤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내일 아침 이 불빛은 더 많은 눈앞에서 켜질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다시 불을 밝히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마당엔 밤새 내린 비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윤재는 가장 먼저 도착해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소박했고 테이블 위엔 작은 장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을 넣자 초록 불빛이 한번 깜빡이며 인사를 하듯 켜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장치 뚜껑을 살짝 눌러 고정 상태를 확인하셨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바닥의 물기를 밀대로 걷어내셨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이 불빛을 보고 마음을 정할 날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늘처럼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첫마디보다 먼저 드라이버를 집으셨습니다. 채우는 컵홀더에 꽂힌 진한 커피를 나눠주며 대표님, 어제 적으신 각서 오늘 화면 한쪽에 띄우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글자만 보여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가 숫자 앞에 먼저 서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우는 천을 꺼내 장치 표면을 한 번 더 닫고 관객이 서 있을 자리의 동선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이 길지 않았으나 필요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나왔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옅은 향수를 풍기는 양복 차림의 외국인이 2명 들어왔습니다. 명찰에는 다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국내 대기업 로고가 찍힌 배지를 단 사람이 조심스레 따라왔습니다. 모두가 악수했고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당신들의 장치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영어가 통역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재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거의 동시에 몇 명의 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번쩍였고 줄지어 선 사람들의 눈이 작은 초록 불빛으로 모였습니다. 윤재는 의도적으로 시연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했다가 멈추고 보여주다가 기다리며 호흡을 길게 유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책상 위에서만 강한 장치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소리가 크고 손이 떨릴 때도 제 일을 하는 물건입니다. 사람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물건이지요. 컨테이너 옆에서 커다란 송풍기를 틀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테이블 다리를 한 번 더 눌러 흔들림이 없게 잡았습니다. 라일라는 노트북 화면을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도를 바꾸었습니다. 채윤이 버튼을 눌렀고 초록 불빛이 짧게 떨더니 금세 안정되었습니다.
화면의 선들이 한동안 흔들리다가 점차 고르게 정렬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구두 소리와 셔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윤재는 어려운 단어를 피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습관을 믿었습니다. 현장으로 나가 넘어지고 다시 세우고 또 넘어져 봤습니다. 그걸 100번쯤 반복하니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손이 먼저 알더군요.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장치의 위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이 손을 보탰습니다. 그분들의 시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름에서 K를 빼면 더 넓게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숨기면 이 물건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흐려집니다. 저희는 그 길을 팔려 합니다. 나라 이름은 표어가 아니라 발자국이니까요. 카메라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감탄을 내뱉었고 기자 중 한 명이 메모장에 무엇인가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구석으로 다가간 국내 대기업 직원이 도은에게 명함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우리 로고를 함께 붙입시다. 보도자료가 훨씬 커집니다. 도은은 명함을 공손히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름으로만 서고 싶습니다. 상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가 낙담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뜻이 어긋난 사람들끼리의 정중한 퇴장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연은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지방병원에서 어제 맡겨둔 실제 데이터가 연결되자 화면은 한동안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록 불빛이 잠깐 숨을 골랐고 곧 다시 또렷이 깜빡였습니다. 라일라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상 범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성우가 테이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2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채윤은 버튼 하나를 눌러 결과 화면을 기자석 쪽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붉은 경고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환한 색만이 남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마음이 실린 박수였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 말은 번역을 통하지 않고도 표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품에서 작은 태극 배지를 꺼내 양복 안쪽 포켓에 옮겨 꽂는 동작을 보았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줄에 서 있던 기자 하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조용히 그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점심 무렵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컨테이너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트럭이 지나가며 물을 튀겼고 햇살이 구름 틈으로 들어오며 장치의 금속 표면에 하얀 점을 만들었습니다. 윤재는 의자를 옮겨 그 빛을 가리지 않게 배치했고 장치와 의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미디어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친 곳에 서는 한국 기술. 윤재는 답장을 쓰지 않고 잠시 화면을 내려두었습니다. 급히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숨을 더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회색 재킷 차림의 중년 남자, 명찰엔 경쟁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릎을 약간 굽혀 장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한국말이 어색하게 느려졌지만 분명한 발음이었습니다. 여기는 거칠군요. 이런 곳이 맞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보도 자료를 수정하겠습니다. 이 환경에 수치를 넣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하지요. 윤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은 싸움이 아닐 때 더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셨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지키며 서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컨테이너 앞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전에 왔던 병원 담당자가 동료 둘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오전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 달만 우리 병원에서 써봅시다. 말은 짧았으나 마음은 오래 준비된 듯 했습니다. 윤재는 손을 내밀어 악수했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할아버지의 방에서 들리던 라디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이어주는 거다. 그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해질녘 비에 젖었던 마당이 서서히 말랐고 공장 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팀원들은 문턱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록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아주 작게 흔들렸지만 곧 바로잡혔습니다. 도훈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먼저 찍지 않았습니다. 초록 불빛, 장치,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네 사람의 손, 그 손가락의 작은 상처들. 화면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밤이 다시 내려앉으려 할 때 윤재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아침부터 붙여둔 종이를 떼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여줄 것. 그 아래 빈 공간에 그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이미 보여준 것. 펜 끝이 종이를 떠날 때까지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셨습니다. 멀리 순환도로 위로 붉은 차등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되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장치의 전원을 한 번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초록 불빛이 잠깐 어두워졌다 곧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길로 그는 길 가장자리의 가로등 아래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팀 단체방에 딱 한 줄만 남겼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불빛으로. 곧바로 4개의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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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4글자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합창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늘은 깊어졌고 도시는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그 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지만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켜진 초록 불빛 하나가 오늘 이 나라의 어딘가에 조용히 닿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은 더 멀리, 더 또렷하게 닿으리라는 것. 윤재는 발걸음을 집 쪽으로 돌리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증명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자랑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이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